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만드입니다. 귀엽죠? 매년 1월이 되면 모든 사업자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부가세 신고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사업자가 있으실 텐데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부가세 신고 관련 혜택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세금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도 세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고 지루하기 때문에 포인트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의 개념을 짚어보면은 우리가 다들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다들 알고 있죠. 자, 근데 이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해야지 하고 주입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간단히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도 많으시니까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내 사업자의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뺀 그 금액을 나라에 신고하고 남은 거를 납부를 하는 개념인데요. 자, 우리의 매출은 보통 스마트스토어, 쿠팡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의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매출들은 자동으로 홈택스에 신고가 되고요. 또한 내가 온라인 마켓 말고 다른 방식으로 판매한 게 있다면은 해당 세금 계산서 등의 내역이 매출 내역이 되어서 역시 신고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출은 잡혀 있고요. 자, 매입은 보통 우리가 도매 사이트에 입금을 하는 그 금액이 되겠죠. 자,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을 넣은 해당 금액만큼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받으니까 그게 우리의 매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품, 구입자금 외에도 내가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그 역시 매입이 되니까 해당 매입 부가세도 빠지게 됩니다. 물론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 놓으셨으면은 내가 별도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해당 금액만큼 매입으로 신고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난 신고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이 부가세 내역을 신고를 하는 거고, 자, 그게 돈을 벌어서 좀 남았다. 그러면 나라에 부가세를 내는 거고요.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받기도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적어서 환급받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마켓에서 이렇게 스마트스토어에 부가세 신고 내역을 들어가면 금액을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이렇게 설명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월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과세, 면세, 매출이 구분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기타 매출이 나누어지죠. 자, 마켓별로 이렇게 결제 수단별로 금액이 나눠지는데 수단별로 공제 금액도 다 다르고 하니까 마켓별로 이거를 다 정리해서 합산을 하고, 그래서 내 전체 사업자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홈택스에 기재한다. 요게 부가세 신고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세금이 잘 계산이 되겠죠.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복잡하고 제대로 된 설명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의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자를 낸 모든 사람입니다. 자, 매출이 적더라도 꼭 하셔야 되고요. 심지어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물론 12월 31일에 사업자를 내신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사업자를 내셨으면은 매출과 매입이 작년에 전혀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금 신고는 내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를 증명을 하는 행위니만큼 무실적 신고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PC 홈페이지, 홈택스에 안 들어가도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무실적 신고 버튼만 누르면 간단히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모두 다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하고요.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에 하죠. 1월은 모두 다 적용되니까 둘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특히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설 연휴가 24일까지예요. 보통은 사실 부가세 신고 미루고 있다가 막판에 며칠에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번에는 연휴 끝나면 25일, 하루밖에 안 남으니까 아마 거의 그날은 전쟁터가 될 겁니다. 자, 꼭 미리 준비하셔서 설 연휴 전까지 여유 있게 마치고 연휴를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충 하루 이틀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조금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부가세 신고도 너무 일찍 할 필요는 없는 게 마켓들도 계산서까지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게 보통 10일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전산상으로 여기저기 다 반영되고 하려면은 보통 15일 정도가 완벽하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편하게 하려면은 15일 이후에 한 번에 딱 하면은 크게 오류나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자, 물론 그 전에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자, 근데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달력을 봐보면은 16일이 마침 월요일이고요. 주말이 되면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주, 한 주 동안에 다 처리하시는 거를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내가 직접 홈택스에서 다 기재를 하면서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은 아예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 양쪽의 절충안인 자동장부 어플 같은 업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요즘은 홈택스에서 각 마켓별로 매출 금액도 다 보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내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보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부가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숫자, 세금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강력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유튜브에 위탁 판매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 방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직접 홈택스에 하나하나 놀러가면서 신고한 좋은 영상들이 참 많아요. 자, 저는 사업자가 워낙 여러 개라서 어쩔 수 없이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니까 제가 하진 않지만, 실제 사업하시는 다른 분들이 올려놓으신 영상도 되게 많고 세무사분이 직접 올리신 영상도 있으니까, 자, 영상 두세 개 정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손으로 하기 너무 귀찮다 그러면은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대행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방법은 돈이 들죠. 보통 10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근데 사실 이 방법은 돈도 문제지만 모든 세무사 사무실이 1월에는 정말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단발성 부가세 신고 대행은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락을 하면은 아예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돈을 되게 많이 부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 물론 빨리 알아보면은 해주는 곳이 있겠죠.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모로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혼자 하는 건 좀 무섭고 부담스럽다. 근데 돈 주고 맡기기도 또 좀 그렇다. 자, 그러면은 절충안이 있죠. 자동장부 어플 업체를 사용해서 하면은 이걸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훨씬 쉽게 됩니다.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원래는 내가 스마트스토어, 쿠팡 이런 곳에 다 따로 들어가서 판매 내역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어플에서 인증을 하면은 마켓별 매출을 알아서 장부를 만들어주고 홈택스랑 검증까지 해줍니다. 엄청 편리하죠. 자, 요즘 이런 서비스들이 많은데 정말 사업하기 환경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금액도 보통 3에서 5만 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그중 업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머니핏이란 곳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머니핏 앱을 다운을 받고요. 로그인을 한 뒤에 홈택스 연동만 하면은 간단하게 내 정보를 보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점은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실제 신고하는 방법은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연동하고 순서대로 가볍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이겠죠. 일반 과세자는 27,000원이고요. 간이 과세자는 18,000원입니다. 매우 저렴한 편이죠. 자,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설치해 주시면 5,000원 할인도 가능합니다. 할인까지 받으면 1, 2만 원 수준이니까 개인적으로는 혼자 마켓 내역 다 확인하고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실수가 없게 교차 검증이 가능한 것도 가장 좋은 점이고요. 물론 머니핏 말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알아보셔도 괜찮아요.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머니핀이 가격도 괜찮고 서비스도 좋아서 수강생 분들한테도 작년부터 추천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는 일반, 간이가세자 모두 해야 되고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꼭 해야 된다. 2. 신고 기한은 1월 25일까지인데 설 연휴 감안해서 미리미리 하자. 3.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도 괜찮으나 가성비와 실수 방지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자동장부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날짜가 남았으니까 천천히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 연휴 끝나고 25일에 허둥지둥 안 하게 미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혹시 부가세 신고를 25일 안에 못해도 막 어디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가산세를 조금 내면 되는데 기한이 지나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긴 해요. 자, 근데 이거를 기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은 이걸 50%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10% 가산세를 내는 셈이죠. 보통 우리가 부가세를 엄청나게 내는 건 아니니까 사실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당연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부가세 1월에 잘 신고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